어저께 민주당에서 국회 법사위죠. 일방적으로 청문회안을 처리를 했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안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죠.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대표적인 액터 1인, 그 다음에 그에게 돈을 줬던 김성태 회장, 이 두 사람의 대질신문, 법원에서 해야 될 거를 국회에서 하겠다. 왜 국회에서 할까요?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을 위해서 다른 정당 대표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이화영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수차례 회유하고 강제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했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또 뭐 쌍방울 대북 송금 등등 해서 계속 사법 리스크 이어지니까 검찰 압박하고 법원도 같이 압박하겠다는 이러한 의도 같다. 이미 대장동 수사했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이재명의 사법방탄,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을 지연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를 방해하는 자가 범인이다. 재판에 불복하는 자가 범인이다.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알보 허민입니다. 네, 날씨가 급변합니다. 날씨가 간사한 건지 사람 마음이 간사한 건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더워가지고 밤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뭐 추워서 창문을 닫으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그 시원해진 날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재명의 재판 불복, 이재명의 수사 불복,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런 관련한 소식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수사방해 그리고 뭐 재판 지연 의도 참 그게 다른 것 같습니다.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사 탄핵, 이미 뭐 여러 명의 검사를 탄핵이 대장동 관련 등등해서 3명의 검사를 탄핵해서 지금 현재 올라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어저께 또 한 명의 검사 탄핵안 청문회안을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거 이외에도 뭐 판검사 법 왜곡죄 이거를 신설하는 것을 추진을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심지어는 재판장을 저 법원이 아니라 국회로 가져오겠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 것인지, 정말 이재명의 민주당이 민주주의 의식이 머릿속에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재판을 지연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에 불복하는 자가 범인이다. 재판에 불복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소식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몇 개의 장면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저께 23일 민주당에서 국회 법사위죠. 여기서 뭐 일방적으로 이제 그 청문회안을 처리를 했는데, 그 청문회안의 내용이 뭐냐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안입니다. 청문회를 언제 하느냐? 다음 달 2일 10월 2일 날 하는데요.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죠.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적인 말하자면 이제 혐의를 갖고 있는 수감된 인물이고, 결국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까지 엮이게 했던 또 하나의 당사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이 두 사람 간의 대질 조사가 이 청문회에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대표적인 액터 1인, 그 다음에 또 그에게 돈을 줬던 김성태 회장, 이 두 사람의 대질신문, 이걸 법원에서 해야 될 거를 국회에서 하겠다. 왜 국회에서 할까요? 네, 뭐 이렇게 막 윽박 지르고 또 이게 뭐 검사가 얼마나 우리를 회유를 하고 진술을 번복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민주당이 끄집어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도를 갖고 지금 국회에서 대질신문을 한다는 건데, 이 법원에서 해야 될 거를 국회로 가져와서 하겠다는 것, 이거 정말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박상영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는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을 위해서 다른 정당 대표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이화영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수차례 회유하고 강제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했다. 이 허위 진술을 수차례 회유하고 강제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감옥에서의 술자리 회유 사건,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미 이화영이 몇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다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계속 회유하고 술판 벌려가지고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 회유하게 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거를 이제 결국은 이제 국회까지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 드러내겠다, 이런 건데요. 이런 이유만 있을까? 결국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말하자면 제3자 뇌물죄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불구속 수사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벌써 선거법 위반,
또한 1심에서 결심, 그래서 검찰의 구형, 뭐 예상을 벗어나는 이제 실형 2년, 징역 2년의 구형을 받았죠. 이것이 또 이게 선고가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지금 또 오는 30일입니다. 9월 30일 날 1심 또 결심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쌍방울 대북송금 등등 해서 계속 사법 리스크 계속 이어지니까 검찰 압박하고 또 법원도 같이 압박하겠다는 이러한 의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대장동 수사했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탄핵 소추는 넘어가 있고요. 이미 탄핵이 진행되고 있죠.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한 장면들 봤고요. 네, 민주당 인사와 제가 직접 접촉해서 얻어낸 의견이 하나 있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솔직히 검사 탄핵뿐 아니라 관련 재판이 잘못됐다는 점을 알리려는 것도 주요한 목적 중 하나다, 시인을 했어요. 검사 탄핵뿐만 아니고 재판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재판도 이게 때에 따라서 판사들도 탄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암시하는, 검사를 이제 압박하는 것뿐 아니라 판사도 압박하는 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행간에서 읽을 수가 있죠. 재판을 국회로 끌고 온다는 비판도 감수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솔직한 얘기이긴 한데 저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어저께 23일이에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법 왜곡죄, 이것도 참 희한한, 참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의 해괴한 법입니다. 법 왜곡죄. 검사 판사들이 법을 왜곡해서 적용을 하면, 법을 왜곡해서 수사하거나 뭐 재판하거나 아니면은 법을 왜곡해서 또 해야 될 수사를 안 하거나 기소를 안 하거나 하면은 이게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법 왜곡죄가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증거를 은닉, 불제출, 조작한 경우고요. 세 번째, 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 적용을 왜곡한 경우.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판검사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뭐 10년 이하의 징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첫 번째 경우,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검사 수사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데 기소하지 않는 경우, 뭐를 염두에 두는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김건희 명품백,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 뭐 등등을 염두에 둔 거겠죠. 또 세 번째, 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 적용을 왜곡했다, 그래서 이게 엄한 사람 범죄인 취급해가지고 이제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수사를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방탄법인 거예요. 이게 이현영 비현영이잖아요. 이게 법 왜곡. 야, 우리가 보기엔 너 법 왜곡했어. 민주당이 보기에 법 왜곡했어. 왜? 이 법 왜곡죄를 추진한 게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또 주도로 해서 야당이 이거 본회의 통과시키면 그대로 이 법이 되니까 민주당 법인 거거든요. 야, 우리가 보기에 이재용 수사한 검사 얘 지금 법을 잘못 해석한 거야. 그래서 애매한 사람 잡고 있어. 너 10년 징역가, 너 10년 자격정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의 사법방탄, 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이 선거법 수사 검사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법이 통과하기 전에 이미 허위 문서 작성 등 이유로 고발하겠다. 참 갈 때까지 간, 막장까지 간 민주당의 이제 이 입법 독주, 입법 독재 행태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모두가 이재명이 이게 선거법, 공직선거법 1심 결심에서 검찰이 상상을 불허하는 2년 실형, 징역 2년을 구형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거 선고재판에서, 이게 선고재판이 11월 15일인데요. 선거재판에서 정말로 이거 실형 내려지는 거 아니야? 그럼 2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3심 법률심 가서도 이게 그대로 굳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에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지금 압박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검찰 압박하고, 또 검찰 압박하니까 판사들도 야, 이거 이러다가 나도 탄핵되겠어. 나도 이거 10년 자격정지 먹겠어. 탄핵 검사, 판사 압박하는 이런 형국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은 이재명의 이게 선거법 재판이라고 하는 게 1심이 이게 799일, 800일이 걸린 사건입니다. 근데 선거법에 보면요, 여러분,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요. 그래서 공소가 진행이 되면 진행될 때부터 시작을 해서 1심이 6개월 이내에 선고가 나게 돼 있고, 선고난 날로부터 또 3개월 이내에 2심이 선고가 나게 돼 있고, 2심 선고 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3심, 최종심이 선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심, 2심, 3심 전체 모든 재판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년 이내 결론이 나지게 돼 있는데, 이재명은 지금 1심만 799일,
30일, 800일이 걸린 겁니다. 근데 이거요, 이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직할 때 1심 선거법 재판에 걸렸던 평균 기일이 130일인데 이게 6배에 달하는 기간을 물고 늘어진 겁니다. 검찰에 이제 수사 지연시키고 재판 지연시키고,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재판을 지연한 자가 범인이라고요. 이재명의 재판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9월 20일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2년을 구형받았고요. 9월 30일 위증교사 혐의 결심 검찰이 구형합니다. 11월 15일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내려지고요. 11월 중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점점 압박되어 오죠. 검찰에 대한 보복,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 이재명의 재판 불복 빌드업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을 지연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를 방해하는 자가 범인이다. 재판에 불복하는 자가 범인이다. 과연 누가 범인일까요?